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몇 시인지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렇게 주무시면 낮잠 좀 잘 주무셔야 될 텐데. 예. 낮에도 근데 바쁘시니까 주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쪼끔 빨리 자겠죠? 예. 보일러는 고치셨어요? 예. 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였어요? 뭔가를 교체를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룹에 올려놓으신 거 봤습니다. 예. 뭐 뭐 말씀인가요? 노션 뭐 채우면서 예 그거. 보일러 예. 고친 거 올려놨던 줄 알고. 아니요. 그거 말고. 예. 우리 직원들한테 어제 2개씩만 하고 가라고 했는데 네. 제가 밤늦게 들어가 보니까 네. 이런저런 되게 보여 가지고 또 막 다 찾아보다 보니까 예. 아직 다 못했어요, 실은. 예. 궁금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 적어 놓으신 대로 채우면서 인제 그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다 생각날 것 같은데 정말 쪼금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음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보시면 그룹에다가 요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예 내용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감흥은 있는데 예 "어땠다." 이건 있는데 다양한 채널 활용도를 알 수 있었고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요것도 내용이 실제 정리를 해 놓으셨을지 아니면 그때만 저 글을 쓸 때만 머리에 떠올랐을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네. 저기 뭐 좀 그거 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네네. 뭐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썼어요. 예. 인제 고 부분을 근데 인제 그 실제 일하는 사람끼리는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근데 고러기 서로 그 뭐라 그럴까 그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말인데 그거를 그 감정 고려해서 못하는 거 그 문화는 진짜 빨리 바꿔야 되는 고걸 감정하고 엮기 시작하면 인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는 생각 한번 잘 해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저는 저는 인제 참 유리했던 입장이 개발자 생활을 했잖아요, 프로그래머. 고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항공사에서 품질 관리 쪽을 했잖아요. 근데 양쪽은 다 뭐냐면 감정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제 상황은.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되냐면 감정적인 부분 고려하느라고 말을 안 하게 되면 사고가 터지는 그쵸. 딱 그 분야인 거예요, 저는. 그니까 너무 좋은 분야기도 한데 나중에 인제 좀 그 생활이 끝나고 다른 자리에서는 안 좋았던 게 어 제가 다른 분들 할 때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감정이 없고 진짜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인제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인제 고거는 저한테는 마이너스였는데 일을 할 때 제 분야에서나 요쪽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고거 해결책을 그쪽 문화는 인제 센터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예 고거를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풀리면 진짜로 진도가 너무 더뎌 가지고 나중에 시간 소모, 돈 소모,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의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이 계속 뒤에서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정적이 안 되더라도 요거 메모는 꼭 개인적으로 메모 이 기록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록 관리 요거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대화가 되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요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입을 닫자. 요렇게 되면 내가 뭐 어차피 말 안 할 건데 이걸 세세하게 내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나?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나는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는데 계속 바쁘고 힘들고 이러면 이걸 채우면서 느꼈던 게 10 건이었으면 나중에 머리에 남아 있는 거 1-2 건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하시면서 또 필요한 거 있었을까요? 제가 해 드릴 수 있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같이 고민해야 될 거. 뭐 조금 더 시트를 채우긴 하겠지만요. 네네. 이걸 홈페이지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고, 또 항목들 중에 보면 갤러리 앨범을 넣어놨는데, 앨범은 이 사업체의 전반적인 뭐 룸 타입이라든지 이 사진들을 또 업체별로의 갤러리가 또 생기는 건지 제가 손을 잘 못 댔었고요. 그 앨범 부분이 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자원이라고 돼 있었을 때 그 업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뜻하는 거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대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 정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핵심적인 대체로 바비큐장이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펜션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정원 정도만 제가 표시해 놓고 다른 건 아직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업체별 가지고 있는 부대 시설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서 시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시설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제가 시설만 들어가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는 지역 자원을 다 쓰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공통으로 지역 자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그거 주로 다 가지고 써야 돼요. 있는 업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그걸 사회가 갖고 우리는 있는 이제 것까지. 번역이니까 그 네네. 부분은 공통이 되겠죠. 네, 지역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전부 다 이거를 최대한 추릴 수 있는 데까지 추려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원들이 낱개로 있을 때는 거의 다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원들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네? 모든 홈페이지에 그런 자원은 소개가 돼 있는 아니요.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어요. 뭐 홈페이지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에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그냥 쌓아만 놓은 거 있잖아요. 책자 네. 만들어 놨던 거. 뭐 그다음에 창고에다 놔두고 재고로 놔두고 이제는 그냥 잊어버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인력 자원도 원래는 자원이에요. 예. 자원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업체별 세부 조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또 이랬을 때는 또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룸 타입 같은 게 필요한지 저희는 따로 전에 단체객 그 조사 때 하긴 했었는데 이 안에도 필요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원 가지고는 패키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패키지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전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마을 호텔들이 기존 방식에서 마을 호텔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개별 운영하던 데가 다 그쪽으로만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온 손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뭐 한다.'
이거에만 보통들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오는 고객 입장에서의 여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 또는 1박 2일을 어떻게 보낸다 하는 그 여정에 대한 설계 이런 게 굉장히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근데 자원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리스트업이 되고 이거를 인제 서로 조절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어떻게 지불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지역 공용 부분이니까 어떤 조건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이 되고 조립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는 사람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쪽이 어떻게 그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게 만들 건지 이 패키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 내 것만 좋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인제 그 숙박시설에 가둬 놓거나 체험 몇 가지 하거나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러고 나서 시간의 대부분은 온 사람의 시간의 대부분은 열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즐긴 시간은 그중에 한 20-30%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즐긴 시간은. 그러면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좋았는데 가서 고생만 잔뜩 하고 돈만 잔뜩 쓰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키지 설계해야 되는데 그 패키지가 나오려면 자원들 리스트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원들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정말 빈틈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중간에 좀 자유롭게 좀 쉴 자리나 이 여유를 좀 어떻게 만들어 내야지 좀 있어 줬으면 요 말이 나올 정도 고 정도로 패키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엄청 강해요, 소비자들이. 근데 고거에 상관없이 각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체험 프로그램이니까 그다음에 나는 먹거리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숙박시설이니까' 그리고 딱 고것만 하니까 중간이 완전히 텅텅 비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대. 그걸 인제 자꾸 좋게만 해석해서 여유 즐기려고 오는 건데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소비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 가서도 빈틈이 있다. 근데 인제 요거를 자원 리스트가 없으면 그러면 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가이드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어떤 가이드? 그때 그니까 회사에서? 지역의 뭐 좀 비슷하게 근데 그 시설 하나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여기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그다음에 뭐 체험하고 여기서 뭐 하고 요거를 쭉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지역에 계시지 않나요? 팀이? 없어요? 뭐, 그 또한 각 맡은 부분만 있는 거지, 이게 패키지 해서 어떻게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죠. 그냥, 현재는 뭐 센터라면 센터에서 그 필요한 사람들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거지, 누군가가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마을 해설사 뭐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기도 하죠.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제 특히 마을 호텔 쪽이라든가 지금 요쪽으로 가시는 거면 그러면은 전체 패키지 그다음에 그 해설사 여기 있잖아요. 해설사도 그 해설사하고는 좀 사실 느낌이 달라요. 해설사는 특정 시설이나 일부 구간만 하는 경우가 많고 가이드 개념 뭐냐면 내가 거기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만 통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2명을 상대해야 되면 2배 피곤한 거예요. 또 인사하고 또 마무리 인사하고 그걸 보상을 또 따로 해야 되니까. 근데 1명만 상대해도 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새로 따로 연락하면 머리가 일단 가벼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풀어내셔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는 출발점이 자원 리스트업인 거예요.
자원 리스트가 풍성하면 패키지를 구성하는데 쉬워지고, 자원 리스트가 없으면 패키지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각자 집에서 기다리는 거죠. 내 매장에서 기다리고, 내 호텔에서 기다리고, 내 체험장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고객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원에서 시작해서 패키지, 그리고 이거를 가이드하는 가이드 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전체 매뉴얼 있잖아요.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다 돼야, 그래야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즐기는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자원을 그 업체 개별 거기에 항목에 넣을 게 아니라 따로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 업체가 자원을 그들의 그 시설 내지는 부대 시설이나 이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지역 자원까지 그걸 다 쓰기에는 굳이 거기 다 넣는다기보다 아예 바깥으로 자원은 따로 빼놓는 게 좀 더 관리하기가 효율적이고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노션의 그 칸 안에다가 그 업체별 그 자원을 다 집어넣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들만의 그 업체만의 고유 자원은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겠지만 자원이라는 거는 따로 뽑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따로 뽑는다는 거, 그거 양식이 있는 건지. 양식을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제가 이거 설계를 한 상황이 아니라서 업체별 이랬을 때 뭐 자원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위에 홈페이지에 카테고리처럼 뭐 먹다 뭐 자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 노션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지금 요게 자원 따로 만들어진 표잖아요. 우리 그 업체에 들어가도 자원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 자원표도 여기 이제 더하기 요 표시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그 확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체에 들어가 보시면 예, 그거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거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같은- 업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그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이리스 펜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원에 대한 게. 플로라 펜션 여기 해가지고 있고, 헤루지름 여기 이런 데 있고 하는 게, 이게 전부 그게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업체 쪽에 있는 거랑 같은 자료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업체에 여기 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목 어디 갔지? 예. 거기에 지금 그냥 제가 그 해루질 정원 여기 있잖아요. 그것만 여기 자원. 언급을 해놨지만 네네.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아이리스가 저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리스의 정원 말고도 막 항목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기록도 좀 해봤는데 불편함이 많던데요. 근데 자원을 따로 뺏어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정원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던 리플릿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집은 공구 같은 것도 많으니까 공구라든지 막 이렇게 쭉 쓰게 되면 이 시트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이리스 펜션 같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면 자원이라는 걸 아예 따로 빼놨을 때는 네네. 예, 여기는 자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네. 항목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원에 이렇게 보면 화살표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원이라는 글자 네. 앞에 이렇게 윗방향으로 화살표 돼 있잖아요. 네. 저 말이 뭐냐면 아까 지금 따로 하셔야 된다는 그 따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저 표시가. 그러니까 따로 아까 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원시트로 전체를 볼 때 그럼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래 메뉴에 그때 이거 옛날에 설명 다 해드린 건데, 여기 아래 보면 참고 자료 있잖아요.
참고 자료에가 자원이라고 따로 돼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 아까 아이리스 거기에다 입력했던 게 여기 정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자원이 저기 20개라고 쳤을 때 예, 예. 그 어느 시트에서 하는 게 밑에 참고해서 해야 되겠군요. 아무에다 넣으셔도 다 상관없어요. 아까 그 그러면 업체 아까 쪽에다 넣어도 원시트에서는 요리 들어오고. 어떻게 보일까요? 그 네? 원시트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원시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시트 자리에서 예. 예. 자, 업체별 전체 나와 있는 데서 봤을 때는 좀 예, 예.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여기에서 할 때는 그냥 요렇게 가면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만 보이잖아요. 보이겠지만 저기 만약에 20개 항목이 들어가게 그러면 되면은 요렇게 이 리스트로 상황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되나요? 리스트로. 여기에서는. 아니 클릭하기 전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일 때 말하는 그때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맨 앞에 대가리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나머지는 일단 보이지 않고 그렇게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이런 식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맨 앞에 보면 아이리스 펜션이라는 요 열기 있잖아요. 요 열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요쪽에 여기 보일 때는 여러 개 자원이 여러 개 있으면 아래로 늘어져서 보여요. 여러 개로. 네. 클릭을 안 해도.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이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죠. 여기 전체 시트에서 요렇게 가리면 보이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업체별로 해 가지고 자원 목록이 여기에 여러 줄로 나오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네. 아까 보신 여기 참고 자료에 자원이라는 걸 누르면 그거 리스트가 전체가 다 나오는 거 하나.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이콘하고 커버 추가 요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본 사진을 다 추가를 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하려고만 하면.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하고 그 자원에 같아요. 따라 해당하는 사진을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구면 공구 사진, 그다음에 정원이면 정원 음. 사진. 예.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하시면. 네. 꼭 해야만 네. 한다가 아니라. 예예. 그리고 또 같은 것 같은데 그 전체 페이지를 볼 때 앨범을 보면 앨범이라고 하면 항목이 있을걸요? 있나요? 여기요? 안경을 여기에 빼는 앨범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반복 업무 쪽에 가면 여기에 앨범이 있죠.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아마. 앨범. 있지 않나요? 그 하단에 있는 반복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시트에도 있을걸요? 전체 시트요? 홈페이지 시트에도? 전체 시트에서는 네, 여기 앨범 요 자리요. 요거. 네. 그때 밑에 뜨는 저 세 페이지는 제목들을 안 넣으셔서 그래요. 사진 제목들을. 한번 클릭해보면 사진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하면 새 페이지라고만 돼 있고 이 새 페이지를 클릭하면 가보면 제목이 비어 있잖아요. 이 사진이 뭔 사진이다라는 이 설명이 없으니까 다 새 페이지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저 새 페이지에 만약에 사진을 넣고 그러면 이게 제 예. 연락처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 노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뜨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문선남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항목을. 잘못 뭐 하다가 계속 클릭을 하다 보니 저렇게 예, 그럴 수 생겨버렸나 있어요. 괜찮아요. 자료 처음에 할 땐 앨범은 사진들을 그러니까 그 자원에 대한 사진을 넣고 그게 대한 또 상세 설명이 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죠? 그거 상세 설명을 요건 그냥 지금 앨범이고 갤러리식으로. 이건 네. 그냥 앨범이고 예. 네. 그리고 만드는 케이스인가요? 아니요. 앨범은 앨범이고 자원은 자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앨범은 그냥 사진들 오신 분들하고 뭐 찍고 아니면은 뭐 개별하고 하고 싶은 거는 그쪽에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 자원 쪽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걸 자원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앨범 쪽으로 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네. 원래 앨범은 오신 분들 뭐 체험한 거 사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풍경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자원 아닌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원래는 앨범이고, 예, 그리고 자원은 아까 이야기한 패키지 구성이나 요런 거 할 때 쓰는 거 그거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약간은. 예.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아직 앨범이라고 했을 때 갤러리형으로 사진을 막 집어넣는 게 어떤 면은 편하면서 그래도 뭐 약간의 설명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도 넣지 못했어요. 일단 자꾸 넣으셔야 돼요. 여기 아니, 앨범, 그 예. 방법을 잘 모르겠었어요. 여기 보니까 야외 모임 사진 제가 사진도 넣어놨었잖아요. 샘플로. 그죠? 요렇게. 네. 예, 예. 요것처럼 넣을 때는 항상 뭘로 넣으시는 거냐면 이렇게 열기 해갖고 힘자리 쪽에서 여기를 하면 그때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거 요 커버로 넣는 거예요. 커버로. 요 위에 커버로. 아, 예. 그리고 요걸 이제 그때는 자동으로 추천해 준 걸로 요거를 넣어 놓으니까 이런 사진이 들어간 거고, 여기 커버 변경 예, 예. 있잖아요. 예, 이건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진 같으면 업로드 버튼 이거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진 업로드를 하시는 거죠. 형식이 똑같아요. 업체별 상호에 그 커버 이미지 넣는 거랑 방법이 앨범의 똑같아요. 각 상호가 예, 똑같네요. 방법은 다 또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노션이 맨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점점 쓰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수월해요. 방법이 다 통일이 돼 있어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채워지면은 거의 뭐 노션의 업체별 각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랬을 네네. 때 홈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게 되나요? 그때 여기 보시면 요 체험 앨범 요렇게 해 네. 가지고 그때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네. 요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사업체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이게 인제 그 보여질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건 지금 네, 사업체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요런 식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체 전체에 대한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요거에 가면 예, 여기에서 인제 그 특정 사업체의 앨범들만 모아 가지고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 페이지의 주소 있잖아요. 여기 공유, 요 공유 버튼 여기 누르면 여기에 예. 게시 버튼 있던 거 요거 기억나시죠? 예, 아, 요거. 예, 말씀 이거 주셨어요. 누르고 이 게시를 누르면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주소가 나와요. 지금 일단 눌러볼게요. 취소를 하면 되니까. 요게 웹에 게시인데 이거 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못 네. 붙여요. 노션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예. 예, 그리고 게시를 누르면 맨 윗줄에 요런 게 나와요. 게시를 한 페이지는 요 상단에 이거. 이게 노션에서 볼 때는 이 줄이 나와요.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 보기 이렇게 하거나 사이트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누르면 요런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페이지가. 예. 그리고 요 페이지는 자기 주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주소를 가져다가 어디서든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가져다 써도 되고, 우리가 변산바람꽃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있는 우리 페이지, BSANCS 그 안에다가 링크를 걸어도 되고, 이제 뭐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막 링크로 막 배포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네. 그 웹에 게시라는 말은 그렇게 링크를 하게 되면은 각 업체별로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업체별로도 게시를 만들 수도 있고, 전체를 묶어서도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부터 내보냈을 때 네, 웹에 게시라는 말은 다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하나 다 노션에서처럼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비슷해요. 예, 예. 어, 왜냐하면 세부 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게시를 안 해놨으면 는 그 아,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게시를 조건을 잘 걸어줘야 돼요. 다 보여줄 거면 그냥 다 보여준다고 옵션을 걸면 되고, 어느 업체는 거는데 어느 업체는 보여주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자료를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어느 업체 켜고 어느 업체는 게시 끄고, 요거를 다 따로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업체에 왜 모든 업체가 우리가 지금 그 뭐 홈페이지니 인스타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네. 업체에 없는 거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안 되고. 항목 자체를 그렇게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요렇게 따로따로, 예,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이 많아져요. 아, 왜냐하면 예, 템플릿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템플릿은 음, 다 보여주는 템플릿, 어떤 예, 거는 예, 뭐뭐뭐가 예. 없는 곳들을 위한 아, 템플릿, 예, 네네네. 그런 식으로 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이 예, 늘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방법이 아니고, 가능하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빨리 메꿀 궁리, 제가 저걸 보니까 그걸 해야죠. 비어있는 지금 발랑 홈페이지랑 예약 사이트만이니까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야지, 바깥에서 네. 이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음. 들쭉날쭉하면, 그럼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고객들이 근데 그러니까 예, 저희가 시설의 품질도 실은 이거랑 다 유관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 관리가 꼭 그 뭐, 펜션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네. 홈페이지나 이 채널 관리가 되고 안 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이게 아니라 네, 네.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면 안에 왜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이 좀 그 거기까지 미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다 안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뒤로 빠지고 한두 명이 이거 하고 있으면 일이 커지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근데 계속 도와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 왜 안 해놨어? 이렇게 되는, 왜 우리 것만 빠졌어? 요런 분위기도 나중에 네.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말이 그거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거를 서로 맞춰가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그거에서 역으로 이제 뭐 유료 서비스나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회비를 조합비나 뭐 이런 걸 잘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그거 못하는 대신에 이번에 뭐 행사할 때는 우리 쪽 공간을 내가 내놓게 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서로 조율을 잘 하시면서 풀어 보셔야죠. 뭐.
또 다른 게 없으시면 인제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는 이제 기본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자원을 다 최대한 각각 업체 입장이라든가 전체 마을 입장에서는 쓸모 없어 보이는 거라도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패키지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예. 그래서 자원에서 패키지로 연결되고, 그리고 패키지를 가지고 인제 두 가지인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가, 매뉴얼은 가이드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쪽으로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패키지가 나와야 대회 홍보하기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패키지만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객한테는 우리가 브랜딩을 하거나 인제 알릴 때는 패키지를 소개하지만, 패키지를 보면서 인제 소비자는 뭔 생각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할 수 있나? 나는 자유여행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인제 그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제 틀이 잡히는 거예요, 전체 틀이. 예. 그리고 어쨌건 이게 패키지 형태든 자유 형태든 각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걸 쓰게 되면 보상이 돌아가잖아요. 돈이면 돈이고 아니면 다른 형태면 다른 형태고 이게 돌아가는데, 더 큰 거는 패키지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대회에 홍보가 되게 되면 각 업체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인제 그 홍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인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업체별로 자원은 파악이 안 돼 갖고 빈약한데, 그걸로 앉아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누구는 막 열심히 인스타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홍보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자원 리스트, 요게 엄청 중요하고 빨리 패키지로 가고. 근데 또 하나 인제 뭐가 있냐면, 요건 좀 다른 건데, 자원을 패키지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빨리 구성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포터즈거든요. 우리가 단기로 하는 거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예.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근데 할 때뿐이고 내용 옛날 거 올라가 있고는 시간 지나면 인제 이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내용 반영이 안 되고, 블로그 체험단 나중에 따로따로 이걸 상대하려면 그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쩌다 한 번은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설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궁항에 있는 분들 아닌 분들이 계속해서 바깥에서 언급해 주고 댓글 달고 그다음에 함께 뭔가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빨리 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구성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현재 안에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그러니까 문선남님, 그다음에 지금 이사님, 요쪽에 패친들 있잖아요. 패친들로 서포터즈를 빨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포터즈들을 평소에 챌린지가 됐든지 댓글 이벤트 뭐든지 붙들어 놓고 있으려면 그때 아까 만들어 놨던 자원 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따로 하긴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댓글을 날마다 꼬박꼬박 달아주신 분들 몇 개를 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창고에 넣어놓고 따로 안 팔렸던 거,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오실 때 드립니다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활용하는 게 되고 이분들을 붙들어 놓는 이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안에다 넣어놓고 소소하고 이렇게 하는 건 쌓아놓고도 홍보를 따로 못 해요. 당장 어차피 팔릴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챌린지나 요거 댓글 이벤트 뭐 요런 거 할 때 하면서 보상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뭐 하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래요 해 갖고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요 상품을 취급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지고 오거나 내가 가면 나중에 이걸 사야지, 아니면 지금 주문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꼭 가 봐야지, 이런 것들이 인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자원 리스트가 엄청 중요해요. 자원 리스트가 있으면 한쪽으로는 패키지,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아까 말한 서포터즈를 붙들어 놓는 장치 보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포터즈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준회원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음. 그리고 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째 써야 되냐면 우리 그 서울 소셜 거기 다녀가셨잖아요. 저희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싹 몰려가면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요 서포터즈 입회 양식 있잖아요. 이걸 전원을 다 쓰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행사 한 번 하면 일단은 뭐냐면 공항 우리 온라인 서포터즈 그걸로 우리 입회합니다라는 거 그거 간단하게 해가지고 부담 주면 안 되니까 또는 그거에서 그냥 그렇게 갖고 했을 때는 뭐 기한을 둬갖고 언제까지라든가 올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미션을 하기 전까지는 게스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댓글 몇 개 이상 달리고 아니면 다녀가신 후기 포스팅을 하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 중에 또 뭘 하신 분은 그 다음에 정회원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설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모으는 거는 그냥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단체나 뭐 이런 거 하면 이름만 걸어놔 막 이런 식 분위기 제일 그 수준에서 출발해서 안에서 이제 점점 하면서 거기에서 멤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경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실은 무슨 뭐 경비요? 스포츠가 되든 블로그단이 되든 그런 걸 엄두를 못 냈죠. 예. 실은 그 방법을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아까 말한 그 자원, 그 리스트가 쭉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나 그 블로그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데를 보면 다 뭐 정기적인 모임이나 어떤 네네. 행사에 공적으로 초대한다든지 네네.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왜요? 그걸 오프라인 초대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건 당연히 근데 비용 모든 들어가요. 게 구상에 따라주지 않으면 네?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 드리잖아요. 자원 목록에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들어가고 그게 스포츠스 화면이 멈췄네. 내 쪽인가? 지금 되게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런 자원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스포츠스라는 거는 그 어떤 활동을 하면은 상당한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작은 거에는 작은 보상이잖아요. 작은 걸 했는데 큰 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게 책정을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실은.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매일같이 일지를 써요. 그죠? 근데 문선남님은 댓글을 한 번도 안 다루셨어요. 제 저는 타임라인에. 실은 저는 이거 일지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몸에 배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이 시간이 한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게 아니, 실은 남들 저한테 말고 글 자체가 안 떠요. 예, 글 자체가 안 떠요. 애써서 예, 찾아가지 않으면. 그죠? 근데 예. 지금 이사님은 댓글을 그동안 여러 번 다 하셨어요. 이제 서운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게 보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스포츠나 그 블로그 우리가 체험단을 운영하고 할 때 보면
상하는 걸 줬거든요. 월급식은 주진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그래서 있으냐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여 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지금 근데 고민하고 있으실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 어쨌건 저는 지금 방법은 이야기 드렸어요. 예. 네.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돈이 방법을 없는 건 아닌데 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그건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대는. 예, 왜냐하면 돈은 그 내가 그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운용 가능할 때 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쓰던 이야기 이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쓸 수 있어야 돈인 거니까. 근데 돈으로 푸는 거 말고 우리는 지금 요 시간 자체가 사회적 자본 시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쿠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인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댓글하고 이번에 책 만들기에 글 하나씩 보내주신 분들은 어 우리 이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함께 뭐 예를 들어 요가든 아니면은 차 마시는 시간이든 차 마시면서 저기 하는 시간이든 요런 것들을 1시간 동안 이걸 하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바깥에서는 우리가 요런 비용이 드는 건데 오시게 되면 이런 거 합니다라는 쿠폰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 지금 온라인 안에 보면 현금 오가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포인트 제도가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런 포인트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포인트가. 남들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걸 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들 다 쓰는데 왜 우리가 안 써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인력도 사실은 자원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한 번 했잖아요. 어 그 의미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제 시간, 유영진의 시간을 지금 일주일에 최소한 직접 이거 하는 시간만 해도 1 시간씩은 제가 꼬박꼬박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음. 약속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잖아요. 요것처럼 거기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각자 자기만의 어떤 분은 자격증, 어떤 분은 뭐 본인의 독특한 기술로, 어떤 거는 뭘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모아 놓으면 아까 말한 패키지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데 쓸 수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디지털이 좋은 게 오프라인으로 해 갖고 체험단 한 번 왔다 가면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비용 집행도 다 해야 되고 예산 세워야 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인제 어 온라인에서 하는 게 사실은 홍보에는 더 중요하잖아요. 블로그 체험단도 결국은 온라인에다 콘텐츠 올리게 만들려고 그걸 한 거잖아요. 유튜브 쪽도 그렇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글쓰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궁합이나 변상 관련된 그 독서 토론 모임 있잖아요. 이건 예시예요. 진짜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더 이쪽 관련된 책을 저희가 한 권씩 추천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요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참여를 해 주신 분은 요렇게 갑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카운트 들어가는 거죠. 몇 번 참여해 주신 분 해서 몇 번 이상 참여하면 5회 참석하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12번 참석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힘자리 쪽에서 우리 저녁에 하시는 거 거기에 줌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큰 부담이 되나요? 1명 들어오나 100 명이 들어오나 어차피 1 시간을 하면 1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쿠폰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해 주시는 분은 요 시간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함께 지도해 드립니다.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거를 하면 그러면 훨씬 그 어 이걸 오히려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있어요. 돈하고 음. 달라요. 사회적 자본은.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 참 매력이 있네요. 들으면 그럼요. 들을수록 그리고 굉장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세월이 지나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면 사회적 자본에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만큼 살아냈다. 그리고 그만큼 관계가 형성됐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소통을 했고, 그게 또 컨텐츠로도 남아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의 강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 거래 있잖아요. 네, 네. 10,000원 주고받고, 50,000원권 주고받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기록이 네. 카드사는 갖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돈 주고 받아버린 거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지는 정말 그거는 그 간소화하느라고 너무 줄여놓은 거지, 인생으로 보면 정말 가치가 낮은 거예요, 돈 거래는.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 쪽은 운용을 잘 하시면 네. 삶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뒤돌아볼 때도 좋고,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책 한 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지불했던 고객들 있잖아요. 네. 책에 넣을 때도 이 자유롭게 못 넣어요. 그렇잖아요. 와서 체험하고 지불하고 갔는데 그 사람 이야기 막 쓰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곱게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낸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라, 문선남님 패친분들한테 아니면은 이사님이나 제 패친분들한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댓글로 주고받으면서 그 패키지 우리 목요일 날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막히네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서 지금 댓글 좀 달았어요. 이렇게 쓰시면 제가 또 밑에다 댓글 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옆에 있는 다른 패친분들도 보고, 우리는 이걸 논의한 과정 자체가 우리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더 이제 그 집중되게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했던 게, 전북 지역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하고 했던 게 원래는 그런 쪽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임라인이라든가 우리 그룹 안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그룹들에 가서 거기에다 물어보는 거죠. 설문조사 하듯이. 이런 거 저희 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체험단은 아니고 이런 거 챌린지식으로 댓글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희 자원 리스트가 이런 자원 리스트를 일단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 중에 저희가 이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상을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올리는 게, 저희 거 패키지 뭐에 얼마, 숙박 1박에 뭐 어떤 거 얼마, 요거를 갖다 그 그룹에다 홍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거하고 어떤 게 격이 더 높아 보이세요?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격도 높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돈 갖고 일하는 거하고 되게 좀 많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시간이 벌써 55분이 됐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 그냥 열심히 또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또 뵐게요. 네.